안녕하세요, 김이상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자와 연애 결혼이 왜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베트남 여성들이 순수하고 착하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건 맞습니다. 한국 여자에 비해서 순수한 여자 참 많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결혼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외국인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 사람들이 좀 뭐랄까 한국 사람에 비해서 착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관념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셔요.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려는 사람들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저변에 좀 깔려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일궈놓은 나라인데 제 생각에는 한국 남자들도 그렇고 한국 여자들도 그렇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고 늘 책임 회피하고 이런 분들 참 많죠. 그리고 자신은 노력도 안 하면서 나라만 원망하고 사회만 원망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국제결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내 결혼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연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베트남 여자하고도 연애가 어려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와 연애 결혼이 가장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 갔어요. 뭐 자유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어떤 부류들이 있을까요? 외국인에게 많이 노출된 가이드, 그 다음에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하는 여자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몸 파는 여자들 또는 마사지걸, 대부분 이런 여자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을 보고 아, 이 여자들은 자유분방하고 좀 화끈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베트남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 일반적인 베트남 여자 만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다 칩시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자유연애로 결혼한다고 하면 70~80%는 이런 외국인에게 노출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한배 부부나 베트남 지인 통해서 소개받지 않는 이상이요. 그러면 이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씀씀이가 커요. 외국인에게 노출된 여성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도 이 화류계 쪽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생각이 박혀있는 여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우연히 일반적인 여자를 만났어요. 그냥 이런 화류계나 서비스업 계통의 여자가 아닌 일반인을 우연히 만나서 알게 돼서 결혼을 생각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 정말 일반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결혼이 좀 쉽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베트남에서는 결혼할 때 일단 사귀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먼저 구해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결혼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여자들은 한국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뭐 만남을 가져도 자기 집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결혼의 목적이 순수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좀 덜어는 좀 이 남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좀 지켜보고 교제해보고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에 살지 않는 이상 연애를 한다? 카톡으로 주고받고 SNS로 주고받고 랜선 연애라고 하죠. 이런 거 하면서 1년에 한 몇 번 만나면서 그게 얼마나 연애가 진행이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한국 남자들이 한 1년 정도 그 여성을 만나러 가게 되면 보통 못 들어가도 한 500에서 1000만 원은 깨질걸요? 제가 베트남 일주일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호치민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비행기 값이며 뭐며 계산해보면 대략 100만 원 이상을 쓰는데 저도 베트남에서 여행 가고 그러면 평균 한 2주 정도 있다 오면은 한 200만 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번 가고 연애를 하고 말은 좋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근데 현실은 받쳐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라는 건 말 그대로 연애해보고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도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외국인 한 번도 안 만나본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연애하고 한두 달 한다 칩시다. 그럼 저같이 가요. 그러면 저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전통결혼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에서도 결혼하려면 대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베트남 전통결혼을 진행을 하는데 어느 집안은 형편이 좀 좋아서 넉넉하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상황이 안 돼서 신랑한테 좀 시간을 달라 하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게 신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도 안 될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전통결혼이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주는 돈으로 결혼이 진행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도 전통결혼을 하면 한국 신랑이 어느 정도 지참금을 보내주긴 하지만 처갓집에서도 자기 집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 계산해보면 그렇게 이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장난으로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케바케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고향분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서류 때문에. 그런데 뭐 사정 얘기하기는 다 그렇지만 57세이신 분입니다. 24살 되신 분하고 결혼을 고려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그 여자가 무슨 마음으로 선생님하고 결혼한다고 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반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에 대한 목적이 확실한 여자를 만나시는 것은 사실 연애결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연애결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연애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 건데 베트남 여자도 한국 남자를 만나서 연애 기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거쳐야 돼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서비스업 계통이나 화류계 쪽 여성이 거의 한 대부분이고 설사 일반적인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 여자들이 한 50% 이상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연애결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대부분 한국 들어오는 데까지 그냥 1년 안에 끝나는 그냥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이걸 연애라고 하시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연애결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진짜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딱 보면 아 저 여자 몸 파는 여자네 딱 보이거든요. 근데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고 좋아하더라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기분 나쁠까봐 말은 안 하지만 그 결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연애결혼의 리스크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남자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도 국제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수용해줄 수 있는 그 수용치와 베트남 여자가 하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규정이 맞으면 그래도 대부분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업체 결혼은 업체 결혼대로 리스크가 있고 연애 결혼은 연애 결혼대로 리스크가 있는데 실제 연애 결혼은 한 10명 결혼하면 8명은 실패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기 다낭이나 하노이, 호치민 이런데 여성들은 사실 국제결혼 자체를 안 해요. 근데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좀 있거든요. 왜 제가 베트남을 10년 다녔는데 왜 베트남에 친구들이 없고
친구들이었고 하노이의 친구들이었고 호치민의 친구들이었겠습니까? 한 숫자로 세면 1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한 20%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 하다가도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제 자비로 비행기 끊어서 보내주는 여자도 몇 분 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국제결혼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터, 하우양, 박리우 이런데 호치민에서 남서부 지역, 그리고 호치민의 북동부 지역 판티에시나 이런데, 그리고 호치민에서 서부 지역 떠이닝, 안장 이런데, 주로 베트남에서도 못 사는 지역의 여자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자를 만난다 해도 연애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돈 주고 데려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연애라고 굳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없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호치민은 어렵고 하노이는 어려우면 각 지방 소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랑 우연히 연애를 시작해서 처갓집에 승낙받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0명이 도전하면 10%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분조차도 4번 실패하고 한 6번째 결혼하셨나? 한 4년 걸리셨대요. 제 기억이 그래요. 잘 살고는 있는데 결국은 한국 생활 접고 다낭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가이드 일 하시면서 살고 계셔요. 이게 현실입니다. 먼 나라 와가지고 돈 팡팡 써가면서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늘 끝에서 한 끗 모자라서 결혼이 안 되죠. 보통 국제결혼하는 여자들은요 어느 정도 한국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돈 보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연애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순수한 목적으로 진짜 연애 결혼 하시는 분 몇이나 있을까요?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애라고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은 서비스업 계통이나 화류계 여성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두 가지 외에는 없거든요. 자기가 돈 써가면서 연애한다고 하면 그것도 뭐 연애 맞죠? 근데 굳이 베트남에 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만나서 그런 몸 파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결혼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자기 스스로 여자를 알아봐서 결혼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스펙트럼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인지. 너무 얼굴에 집착하시고 몸매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반배 부부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결혼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천천히 교제 기간 갖고 결혼하시는 게 오히려 연애반 중매반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뭣도 모르면서 베트남 와서 돈지랄 해가면서 베트남 여자 이렇네 저렇네 자기가 겪어봤다고 얘기하는데 또 화류계 여자나 몸 파는 여자 좀 만나보고 베트남에서 아는 양 짓거리시는 일부 한국 남자들이 졸라 꼴보기 싫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베트남에서요 진짜 연애해서 결혼하려면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교제기간 갖고 하는 정상적인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욕 먹이기 싫어서 제가 현실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 남 한 그룹 보고 수비 이렇네 저렇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 베트남 몇 번 와보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베트남 여자가 이렇네 저렇네 하는 것도 불편한데 본인만 모르지 술집 여자나 화류계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나 예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했네 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